오늘은 여러분 우리 전통주와 그리고 이 전통주를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주에 있어서 가장 큰 손이신 우리 막걸리학교의 문선임 국장님과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래호 셰프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술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술에 있어서 술린이 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술에 거의 달인급에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뭐 막걸리, 약주, 청주 차이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까 식전주로 드신 거는 이제 단감 아까 작가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단감 명작이라는 이제 단감 와인이에요. 단감 와인인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술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마시는 방법은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 높은 순서대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먹고 나면 다음 거 술 맛이 이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감 명작은 근데 6.5도의 알코올인데 그 약간 신맛이 많아서 그걸 딱 한 모금 드시니까 침이 고이면서 뭔가 음식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전주로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막걸리가 오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천 막걸리, 하나는 이제 맑은 내일의 발효 막걸리가 있는데 두 개 중에는 저는 이제 우선 부산의 막걸리인데 감천 막걸리를 드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두 개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감천 막걸리는 뭔가 막걸리인데 뭐 우유 같기도 하고 그냥 깔끔하다, 달달하네, 부드럽다 이러실 건데 누룩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이제 계량 누룩을 써서 전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고 맑은 내일 발효 막걸리인데 전통 누룩이 들어가서 예전에 먹던 맛이야. 새콤하면서 뭔가 새콤달콤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누룩의 맛이 있고 그 두 가지 술을 드신 다음에는 약주 계열이 있습니다. 약주, 청주 계열. 막걸리, 약주, 청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니모메라는 제주도에서 온 술이 있습니다. 니모메가 알코올 도수가 11%인데 니모메가 이 술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감귤 껍질로 만든 술이에요. 그 맵쌀하고 쌀, 밥 먹는 우리 쌀 있죠. 그거랑 감귤 껍질이 들어간 제주도에서 만든 술인데 니모메가 이제 너의 마음에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약주로는 요걸 먼저 드시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가 17%인 그 청명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이 청명주는 충청북도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이고요. 여러분 그 24절기 중에 청명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음력 4월 5일인데 그때 이제 원래 겨울에 술을 빚었다가 100일 정도 숙성했다가 그 이제 청명일에 이제 먹는 술로 이제 청명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찹쌀로 빚는 술인데 이것도 이제 3개월 이상 숙성을 하거든요. 근데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제 누룩의 맛도 다 나고 복합적인데 이 술 같은 경우에는 17도예요. 생각보다는 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맛있다고 많이 드시다가 안진뱅이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술입니다. 그리고 증류주가 지금 두 종류 있어요. 앞에 보시는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충남의 예산이라는 곳이 사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보면은 색상이 다르죠. 이름은 여기 보면 하나는 정식 이름은 추사 100, 하나는 추사 40입니다. 근데 둘 다 알코올 도수는 40도예요. 그리고 이 병의 크기도 똑같죠. 색깔만 다르죠. 가격도 2배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은 네. 뭐 그냥 얘기하면 이게 소비자 가격 6만 원인데 이렇게 셰프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페어링하거나 요리하는 그런 레스토랑 다이닝바 가면은 기본 15만 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고급 술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두 개의 차이는 예산에서 많이 나는 사과 와인을 증류해서 이제 얻어지는 술인데 증류도 조금 이제 이거는 그 술린이 윗단계인데 감압증류, 상압증류라는 게 있어요. 근데 화요 여러분 잘 아시죠? 화요는 40도 뭐 이렇지만 좀 부드럽죠. 안동소주 생각하면 뭔가 싸납고 세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압력을 낮춰서 증류한 술이 이 술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높여서 증류한 술이 지금 추사 이건데 색깔이 다른 이유는 원래 술을 증류하면 이 색깔이 돼요. 그래서 증류주 라인인데 이 색인데 이걸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했습니다. 1년 이상 숙성해서 이 색깔이 얻어졌고요. 그래서 드셔보시면은 사과의 향도 나면서 한국 술에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술이 있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거 많이 즐겨주시고요. 40도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최근에 해외여행 못 가서 위스키 못 사시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술을 저도 못 구할 정도로 자꾸 뭐 몇 달 기다려서 받아야 될 정도로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데 드실 때 따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원샷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에 있는 뭔가 이거를 디캔팅 해야 되는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잘 공기랑 섞일 수도 이렇게 한 다음에 드셔보시면 뭔가 또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요.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저는 이제 이 술은 이제 꼬냑처럼 약간 따뜻한 물 부어서도 먹습니다. 그러면 향기도 되게 풍부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얼음이든 뭐 따뜻한 물을 넣든 그런 방법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사나이 순정이라는 영화를 이제 저한테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음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음식이 안 나오더라고 거기 별로. 그죠? 술만 먹더라고. 계속 소주 먹다 맥주 먹다 막걸리 먹다 막 계속 술 먹는 그런 모습만 보고, 그리고 제가 농사를 짓거든요.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서 여기저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강화도에서도 벼농사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의 배경 같은 그런 좀 뭐 익숙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얻어낸 작물들을 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 먹거든요. 그 레시피를 한 5개, 6개 정도 보내드렸고 거기에서 이 술과 잘 매칭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오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콩전 드신 거는 제가 고창에서 땅콩 농사를 해요. 전북 고창에서. 그래서 그 땅콩을 가지고 고창에서도 전을 이렇게 부쳐 먹은 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생땅콩을 가지고 전을 부쳐서 동네 어르신들하고 막걸리를 먹었던 그런 추억으로 땅콩전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바지락 술찜은 지금이 한참 바지락 여름이 철이라 바지락 술찜을 아마 오늘 준비했던 것 같고, 그 차돌 토마토 살사 베이스의 그 차돌 스파게티는 에이미하고 저하고 해 먹었던 음식이에요. 따님. 네, 저 뒤에 지금 있어요. 와 있는데. 제 미성년자라 술 안 먹고 지금 우유 먹고 있는데 막걸리 같은 색깔이라. 네. 그 같이 이렇게 토마토 살사를 만들어서 여름에 냉파스타를 이렇게 비벼서 차돌박이 얹어서 이렇게 같이 먹었던 그 음식을 오늘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술 다 먹어봤고요. 단감명작이라는 술을 지난번 촬영 때 박상현 작가님하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같이 술을 먹으면서 진짜 눈이 튀어나올 만큼 잘 어울리는 맛이어서 그 갯장어를 저희가 그 세비체처럼 만들어서 단감명작이랑 먹었는데 진짜 너무나 이 음식을 위해서 준비한 술 같고 이 술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인 것처럼 서로 음식에 대한 얘기나 술 얘기를 하지 않고 만나서 직접 같이 먹었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눈이 동그라질 만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는데, 오늘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세비체는 좀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나중에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단감명작을 사서 드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주, 여기 뭐 부산이니까 지금 제철에 나는 해산물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뭐 많이 나는 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갯장어. 예, 갯장어는 그냥 우리가 유비끼라 그래서 이렇게 데쳐만 드시는데 회로도 드시잖아요. 그럴 때 좀 맨날 초장에만 이렇게 비벼 드시지 마시고 레몬즙에 그냥 올리브 오일 정도만 해서 소금 후추해서 그렇게 채소들과 뭐 토마토나 이런 거 넣어 드셔도 그 재료 본연의 맛도 잘 살고요. 지금 여기 단감명주라든지 청명주, 뭐 니모메 같은 술을 아주 차갑게 그 화이트 와인 온도처럼 떨어뜨리셔서 드시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막걸리랑 이렇게 음식을 잘 매칭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걸리는 전에다 먹는다라고는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뭐 그렇게 많았지 않고, 근데 비 오는 날 빗소리 들으면 전이 이렇게 기름에 그 빗소리랑 비슷하게 나니까 뭔가 막걸리가 땡긴다, 이게 너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막걸리에 어울리는 안주는 담백한 음식들, 그냥
재료 본연의 맛이 있는 음식들, 뭐 그냥 일반 나물을 뭐 된장에다가만 무친다든지 이런 그런 뭐 된장 간장 베이스로 된 그런 한식과 막걸리는 너무 잘 어울려요. 이유는 막걸리 뭘로 만들죠? 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결국에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반찬이 될 수 있는 모든 음식과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막걸리가 사실 이제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맛도 다양해졌고 풍미도 다양해지고 뭐 산도도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막걸리랑 뭘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막걸리가 어울리겠구나로 네. 생각을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기 크림치즈나 까망베르 치즈 같은 게 오징어 젓갈이나 창란젓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리고 이건 막걸리랑 같이 딱 먹으면요 기가 막히게 어울립니다. 진짜 아무리 치즈가 냄새가 강해도 우리나라 젓갈을 이기긴 힘들 것 같아요. 네, 젓갈이 다 이깁니다. 막걸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판매를 하지만 술이 맛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온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맛을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처음에 그 은은한 맛이 점점 더 드라이해지면서 더 강해지거든요. 맛들이, 술이. 그러면은 한 10병 사셔가지고 한 2, 3일에 한 병씩 꺼내 드시면 내가 좋아하는 술이 한 언제쯤이구나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 자체가 내 기호에 맞춰서 먹어야지 그 술이 원래 이런 맛이야 하고 그 술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음식이에요, 술도. 그래서 음식을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굳이 참아가면서 먹을 필요가 없듯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술, 나한테 잘 맞는 술을 그 시간에 또 그 분위기에 맞게 찾아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술에 대한 그 유통기한의 오해?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막걸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유처럼 바로 오늘 날짜인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서 뭐 3일 이내로 먹어야 된다. 뭐 그래서 날짜 조금 지난 것 같고 면은 막 왜 이렇게 날짜 지난 거 갖고 왔어? 막 바꿔줘. 제일 최근 걸로 주르고 마트에서도 제일 최근 날짜 막 우유처럼 고르시는데 사실 셰프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막걸리를 사실 1개월 숙성시키면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조건은 있죠. 김치 냉장고에 잘 열지 않는 칸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저온으로 딱 숙성시켜 놓고 말씀처럼 첫째 날 먹고 둘째 날 딴 거 먹고 셋째 날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단맛이 많고 이러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드라이한 맛으로 좀 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라이한 술을 좋아하면 뒤쪽으로 가서 단맛이 빠진 술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꼭 이렇게 구분한다면 그런 술이 있고 특히 이제 여름에는 과하주 드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보고 연잎이 뭐 봄에는 진달래꽃 들어간 두견주 그런 꽃술도 있거든요. 뭐 여름에 연잎이 들어간 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찾아보시면 계절 술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술로 먹어본다고 하면 아주 시원하게 해서 단감명주하고 추사하고 섞어 먹어보면 맛있을 거예요. 네. 비율은 소맥 비율로. 네. 재밌겠다. 네, 한번 해봐도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주 가지고 이런 칵테일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칵테일 바도 뭐 서울엔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바텐더들한테 이렇게 전통주 같은 거 한번 추천해주거나 하면 굉장히 좋아라들 하거든요. 자기들 시그니처 칵테일을 만들고 본인들밖에 없는 그 가게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전통주를 공부하는 바텐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술 가지고도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칵테일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지금 추사하고 단감명주하고 좀 한번 섞어서 먹어보려고 저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 저 한번 이따 섞어 먹어볼게요. 지금 그 강명호 셰프의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 술에 주눅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지나치게 떠받드셔도 안 되고 우리는 와인이나 이런 외국 술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는 전통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술을 떠받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술은 마시는 사람이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그 방금 강래호세프 말대로 이거 어떻게 단감명작과 주사를 섞어볼 생각을 한지 이런 발상부터 이런 발칙한 발상으로부터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추사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한데 하이볼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탄산수하고 섞어가지고 하이볼로 만들어 드시면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 탄산수도 여러분 하이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산수에 좀 까다로워지시면 좋습니다. 이게 술 맛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재미도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막걸리가 맥주보다 더 잘 팔렸던 그 1988년 이전 세대들은 올림픽 이전에 그 막걸리 많이 팔렸을 때 어떤 게 있었냐, 막걸리를 많이 잘 팔리고 하니까 막걸리가 발효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막 한 3일 만에 막 막걸리를 내보내고 뭐 이랬었어요. 저도 뭐 그때 술을 마시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뭐 카바이트 막걸리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 마시고 그게 발효가 아직 안 끝나서 계속 지금 알코올 발효가 되고 있는 중에서 그걸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은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발효가 2차적으로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숙취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트름도 나오고. 근데 오늘 드시는 막걸리 드셔보시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발효 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다 완성된 상태로 이제 막걸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10병도 마시고 하니까요. 막걸리를 처음에 드시다가 뒤로 이제 나중에 증류주 쪽으로 가면은 조금 일어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마신 날은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서 다시 증류주 드시다 맥주 막걸리로 가시면 다음에 아마 다음날 못 일어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가장 강한 도수를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컨디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선비들이 제일 좋아했던 해장 음식은 해장술입니다. 네. 전부 해장, 그러니까 우리 문헌에 해장 음식이 등장하는 모든 문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해장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조상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술 겁내지 말고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저만 맞췄어요. 그리고 해장술 다음에 많은 게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물. 그냥 맹물.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장으로서 그 효용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식품은 그냥 물입니다. 네, 물 이상의 다른 거는 대안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은 물인데 짬뽕 국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콩나물국, 짬뽕 막 이런 거 드시고 나면 컨디션 더 안 좋아지고 몸에도 무리가 오니까 과한 소금물 섭취는 오히려 굉장히 간에도 무리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